자, 지금부터 이제 전해드릴 장군의 증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트랙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했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여부, 그리고 거기서 조양을 받는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이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은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서 보름 동안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으니 그 이전에 했던 활동, 특히 이 한영예고 인권 동아리 활동이 실존했는지 실제했는지에 관해서 증언을 들었는데, 우선은 이 장군은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 동아리 활동에 그다지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증언대로 실제로 본인은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았고, 그리고 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뭐 모여서, 또는 국제과 학생들이 모여서, 국제과가 아니죠, 유학반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같이 분식집에 가거나 이런 자리에도 별로 참석을 하지 않았던, 잘 어울리지 않았던 친구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자, 그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요 내용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 15일 국제학술대회를 위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피날레는 국제학술회의예요. 동북아시아의 사용제도와 관련한 국제학술회의고, 그 학술대회를 위해서 보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뭉뚱그려서 큰 틀에서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보름 동안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턴십 확인서나 이런 곳에 세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죠. 근데 이 활동이 뭐였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국제학술대회 영상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한 건데, 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이거 뭐 앞뒤로 좌우로, 그리고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들이 다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 이 조양, 옆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이 이 조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이것이 바로 이 조양의 모습이고, 옆에 남학생이 한 명 앉아 있죠. 그리고 왼손으로 아주 독특하게 펜을 쥐고 뭔가를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핑크색 뭔가가 있죠. 이것을 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또 그 주변 사람들마저도 이것을 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동안 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조양의 친구가 얼마 전에 온 바에 따르면 조양한테 그러더랍니다. 이거 기억 안 나냐? 가방이 아니고 네가 늘 가지고 다니던 쿠션이다. 방석이다. 그 친구가 이거를 기억을 하더래요. 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결국 쿠션인 것이죠. 이런 진술까지 받아냈고,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장군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은, 이 사진 속 얼굴이 조양 얼굴하고 다르다. 왔다면 나하고 함께 앉아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 진술부터가 조금 이상해요. 왔다면 나하고 옆에 같이 앉아 있었을 텐데 나는 옆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양이 얼굴이 아니야. 이거 뭔가가 앞뒤가 좀 뒤바뀐, 좀 어색한 진술이죠. 어찌됐든, 그리고 나는 현장에서 조양을 본 기억이 없다. 봤다면 인사를 했을 것인데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건 역시도 같은 문법입니다.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검찰이 이 조양의 인턴십 확인서를 보여줬더니 장군이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완전 거짓인데? 세미나는 나 혼자 갔는데 참 완전 거짓입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동아리 회원은 조양하고 나뿐이었고, 그래서 둘뿐이 없으니까 직책을 만든 적도 없고, 그리고 인권 동아리 차원에서 이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방문하거나 교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진술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왜냐하면 실제 참고인들이 발언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엊그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모두 번복했습니다. 인권동아리 회원은 나하고 조양뿐이다. 직책을 만든 적이 없다. 인권동아리 차원에서 이 대안학교에 방문하거나 교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했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실토를 했고요. 자선공연도 했다. 그리고 엊그제 공판에서 이 여러 가지 사진을 변호인단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사진뿐만이 아니고 세미나 사진뿐만이 아니고 2008년에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 직전이죠. 2008년에 조양과 장군이 함께 코이카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코이카를 통해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이 봉사활동 현장에서 찍었던 어떤 단체 사진들 그리고 조양의 또 다른 사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 조양 아니냐? 그래서 그 장면에서 바로 이 장군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조양 맞다. 조양이 99% 맞다. 물론 처음부터 장군이 이 99% 맞다 이렇게 진술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검찰이 주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정경심 교수 1심 때 증언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봤다면 내가 못 알아봤을 리 없다. 뭐 이런 방향의 진술을 이어가다가 변호인이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진술이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온 최후의 진술은 조양이 99% 맞다. 그게 두 가지 증언이 다 양립할 수도 있어요. 장군이 다 솔직하게 진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조양을 봤던 기억이 없어. 그리고 조양을 만났다면 내가 옆에 앉았을 것이고 내가 대화도 나눴을 것인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건 사진은 조양이 맞아. 양립할 수 있죠, 여러분. 둘 다 참석을 했어. 근데 한 명은 봤던 기억을 잊어버렸어. 안 나, 기억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진 보니까 아, 왔었구나. 양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남학생이 과연 누구냐. 변호인단에서 신문을 하면서 이 장군의 과거 2008년, 9년 그 즈음에 촬영된 사진을 여러 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너댓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볼 때 완전 똑같아요. 약간 뒷머리가 약간 긴 까치머리, 완전 생머리더라고요. 까치머리, 머리가 쭉쭉 뻗어요. 그리고 안경 낀 모습, 헤어스타일 완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은 겁니다. 변호인단이. 혹시 그거 너 아니냐. 그런데 이 장군의 증언은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그 여학생 옆에 있는 남학생이 나라면 내가 조양을 못 알아봤을 리 없다. 이 문법 아까 말씀드린 그 어색한 문법과 비슷하죠. 저게 나냐 아니냐를 말하면 되는데 여학생 옆이 나라면 내가 조양을 못 알아봤을 리 없다. 아주 어색한 문법이에요. 다 재차 묻습니다. 이거 증인 맞냐? 증인 맞냐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나 아닙니다가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답을 해요. 엊그제 진술 내용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진술이. 엊그제 법정 안에서조차도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몇 차례 진술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출석했던 1차 참고인 조서 내용과 2, 3차 참고인 진술 내용,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1심 법정 증언 내용, 그리고 엊그제 또 법정 증언 내용이 많이 어긋나는 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많아요. 예컨대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이 장군이 조국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인턴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어떤 경과를 거쳐서 세계 인권선언문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본인이 또 감상문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조국 교수가 거꾸로 이메일을 보내서 너희가 이런 활동들을 해라. 동아리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내년 상반기에 동북아시아 사용제도와 관련한 국제학술회의를 열 테니 거기에 인턴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죠. 이 메일을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 출석해서 대부분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런 메일 보낸 기억이 없다.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조국 교수한테서 저런 지시를 받은 기억도 없다. 근데 내가 감상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쓰긴 맞는데 쓴 거는 맞는데 왜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조국 교수가 시킨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이 장군의 1차 참고인 진술 조서를 보면요. 이 2008년 7월 2일에 본인이 최초로 보냈던 인턴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메일, 그 내용은 보지 않고 제목만 본 상태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인권 동아리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보냈던 것 같다. 라고 첫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9월 4일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본인이 보냈던 메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진술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본인이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조금 이따가 그 메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달 뒤에 조국 교수에게 세계인권선언 감상문을 보냈는데 그 감상문은 여전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국 교수가 장군과 조양에게 동시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도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변호인 측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 장 교수의 진술이 조금 또 달라집니다. 메일을 받기는 했는데 실제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고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장군이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세미나에 오라는 이메일을 받은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본인이 조양한테도 세미나에 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조국 교수한테도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 받은 기억이 없다. 근데 정작 1차 참고인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이런 기억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하죠.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메일을 여러분께 더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시간 순으로 그 메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장군이 2008년 7월 2일에 조국 교수에게 보냈던 최초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땡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메일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뵀을 때 뵙고 강의 때 뵙고 이렇게 감히 메일을 올린다.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입니다. 8월 2일 장군이 조국 교수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요. 근데 제가 쓴 감상문입니다 하면서 감상문을 제출합니다. 이것을 한 달 뒤에 보내요. 그러면 7월에 장군이 처음으로 인턴십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8월 2일에 이렇게 감상문을 보냈다면 그 사이 한 달 동안 조국 교수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의 피드백을 줬을 거 아니에요. 10월 30일에 조국 교수가 장군과 조양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겨울방학이 돼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동아리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형폐지 운동, 두 번째 탈북 청소년 돕기 운동. 앞서 장군이 7월 2일 최초로 조국 교수에게 인턴 기회 달라고 요청을 하고 꼭 한 달 뒤인 8월 2일에 조국 교수에게 감상문을 제출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메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7월 31일의 메일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오늘 공개가 되는 건데요. 활동 순서에 대한 메일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활동 순서에 대한 메일입니다. 장군이 조국 교수 서울대 이메일로 발송한 메일입니다. 조국 교수에게. 첫째, 오늘 당장 세계인권선언 감상문을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조양과 제가 각자 블로그를 방문한 뒤에 설문 항목을 생각하고 메일로 교환하겠습니다. 블로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블로그 얘기일까? 세 번째, 그 설문지를 가지고 이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와 약속을 잡고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동아리 부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부원들이 더 있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 방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할 예정이며 초반에 이 학교 돕기 운동을 구상해서 가급적 빨리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가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엊그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박모군이나 장모군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를 했어요. 이 장면에서 조국 교수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7월 2일에 최초로 장군이 조국 교수에게 메일, 인턴 기회를 달라고 메일을 보내죠. 그러고 7월 31일에 다시 장군이 조국 교수에게 활동 순서에 대한 메일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1, 2, 3, 4 어떤 순서로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 7월 2일과 7월 31일 사이에 메일을 보낸 적이 없대요, 장군한테. 그럼 장군은 누구한테 도대체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감상문을 보내고 활동 순서 메일을 보냈겠느냐.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조국 교수가 기억하기로는 조양에게 이와 같이 지시를 하고 조양이 너한테 전달한 거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죠. 정작 조국 교수가 피드백을 준 적이 없다면 장군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세계 인권선언 감상문을 보내고 뭐 블로그에 방문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제출할 리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조국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해라. 또는 뭘 제출해라. 조국 교수는 내 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 딸이 인권동아리 대표니까 너한테 전달을 해서 네가 그래서 이걸 제출한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자 이 활동 순서에 대한 메일과 관련해서요, 블로그 얘기가 나옵니다. 블로그. 조양과 제가 이번 항목에 조양과 제가 각자 블로그를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블로그를 누가 알려줬냐? 기억이 안 난대요. 이 블로그는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가 조양한테 알려준 블로그다. 그리고 그 블로그는 무슨 블로그냐면 한인섭 서울대 교수, 서울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운영하던 사형 폐지 블로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쇄됐는데 이 사형 폐지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여기 다 담겨 있었대요. 이 블로그에. 그래서 이 블로그를 보고 설문지를 만들고 어떤 활동들을 해라라고 조양을 통해서 지시했었던 거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낸 거다. 블로그 방문하겠다고. 그리고 이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하고 약속을 잡고 방문하겠다. 뭐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 3번, 4번 항목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 대안학교를 누가 교섭했냐? 누가 섭외했냐? 네가 했니? 아니다. 그거 내 딸이 한 거다. 그리고 이후에 조국 교수가 이 두 명한테 메일을 보냈잖아요. 이 메일이죠. 두 학생 앞하고 이런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한 메일. 왜 두 명한테 보냈겠느냐. 나는 대학 교수야. 한영애고 인권동아리 부원이 누군지 다 몰라. 근데 내 딸하고 너하고가 뭐 차장하고 부장이든지 회장하고 부회장이든지 니네 둘이가 대표라더라. 그래서 니네 둘한테 보낸 거야. 기억 안 나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장군도 대체로 그랬던 것 같다. 그랬을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정도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해요. 대체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조국 교수의 기억에 의존한 이런 신문 내용이 앞뒤 정합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랬겠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증인이 오락가락하고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재판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우배석 판사가 신문을 해요. 우배석 판사가 이 대등재판부지만 판결문을 직접 작성하는 주심 판사일 겁니다. 우배석 판사가 뭐라고 묻냐면 장군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2009년 5월 15일에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 학교에 등교를 했다가 조퇴해서 거길 갔다고 했잖아. 그런데 학교에 조양이 출석을 했었는지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난대요. 두 번째, 한영예고는 강동구에 있는데
서울대를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뭐 타고 갔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전에 서울대 가본 적 있니? 어릴 때 가봤대요. 그리고 네 번째, 서울대 갈 때 누구랑 갔니? 친구들하고 갔니? 아니면은 혹시 조양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재판부가 묻습니다. 그러면 조민이 학교에 출석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뭐 타고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랑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에서 조양을 보지 않은 건 기억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기억이 난대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현장에서 나는 조양은 본 적은 없어. 요것만 기억이 난대요. 다른 또 이제 재판부, 판사가 이런 신문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장군이 이 사진을 보고 99% 조양이 확실하다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진술조서에는 전부 다 뭐 본 적이 없다,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못 알아봤을 리 없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니까 의아하니까 재판부에서 묻는 겁니다. 검찰 조사할 때 오늘처럼 세미나 영상, 사진 안 보여줬니? 보여줬지. 보여줬어요. 근데 검찰이 당연히 조양 맞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 사진 보면서 이거 조양 맞니?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러면 네가 그 사진 봤으면 검찰 조사 받을 때 그 사진 지금 99% 조양이 맞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사진 보고 조양이라고 생각 못했어? 생각했대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조양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 조사를 받기 전에 직전에 3시간 반 동안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면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영상을 수차례 검사하고 돌려가면서 봤답니다. 아재님 동영상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증언들도 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물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뭐 당시에 이 학술대회 실무총괄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 현장에서 봤다죠. 그리고 거기 실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저 학생들한테 뭐뭐 시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그 여학생이 조국 교수 옆에 앉아서 내가 조국 교수 딸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더라. 그런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이 동영상 보면요. 지금 얼굴은 가려져 있는데 요 맨 뒤에 여성분 한 분 서 계시죠? 테이블 옆에. 이분이 바로 이 실무 총괄을 했던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봤다고 법정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주고 있었던 서울대 로스쿨 학생, 지금은 변호사가 된 이 로스쿨 학생도 접수를 하다 보니 고등학생이 2명이 왔더라. 그래서 고등학생이 여기 웬일이야? 물어봤더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아빠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니네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가 조국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쿨 학생이 굉장히 강렬한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왜? 나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른 아이구나. 헐, 아빠가 서울대 교수래.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기 친구들하고 만날 때 농담 삼아 몇 차례 그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고등학생이 왔는데 세상에 조국 교수라가 아빠래더라.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본인 표현에 의하면 생애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기억이었다. 선명한 기억이었다. 특이한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현장에서 보고 기특하다고 칭찬해줬다라는 교수도 있고요. 여러 명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1심 재판부는 이거를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니까 봤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조양은 중간에 말미에 쉬는 시간에 와서 뒤풀이 자리만 쫓아간 거야. 학술대회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니야. 이러고 불참한 걸로. 그렇게 그냥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못 봤다는 사람 단 둘 남아있는데 박군, 장군 둘인데 장군 지금 말씀드렸죠.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진 보니까 99% 조양이 확실해.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박군 역시도 사진 보고 이것은 조양이 맞다고 검찰 조사받을 때 진술을 했대요. 근데 검찰이 박군이 진술한 대로 진술조서에 적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원하지 않는 이런 결정적인 진술하면 절대 진술조서에 그 단어를 쓰지를 않는다, 검찰이. 장현표 교수 마찬가지잖아요. 원하는 답변 안 나오니까 그거를 조서에 적어주질 않고 나갔다 와. 변호사랑 나갔다 와.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수부의 조사 방식이다, 지금.